K-팝, K-드라마, K-무비. 이젠 뭐 너무 익숙하죠. 전 세계가 한국 문화에 열광한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근데 말이죠. 이 엄청난 한류 열풍이 그냥 보고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면요. 그 다음 단계는 과연 뭘까요? 오늘 바로 그 한류의 새로운 챕터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시작은 정말 사소해요. 그쵸? 그냥 BTS 노래 따라 부르다가 오징어 게임 정주행하다가 아니면 기생충 보고 감독이 누군지 막 찾아보다가 이렇게 시작된 단순한 호기심, 그 팬심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 세계적인 열정의 다음 목적지는 바로 언어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 전 세계적인 한국어 학습 열풍에 대한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볼까요? K컬처가 촉발한 언어붐. 엔터테인먼트가 어떻게 이 거대한 학습 트렌드를 만들어냈는지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섹션은 팬에서 학습자로입니다. 도대체 왜, 무엇이 이들을 책상에 앉게 만드는 걸까요? 그 동기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요. 정말 솔직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개인적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노래 가사를 번역기 없이 바로 알아듣고 K-드라마 명대사를 자막 없이 원어로 들으면서 웃고 우는 거요. 심지어 SNS에 가서 아티스트한테 직접 한국어로 말을 걸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언어 공부가 아니죠. 문화를 정말 찐으로 즐기고 싶다는 열망인 거고 또 한국어 자체가 되게 쿨하고 힙하다는 인식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럼 K컬처 중에서도 뭐가 가장 큰 영향을 줬을까요? 차트를 보시면 뭐 거의 예상대로입니다. K-팝이요.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에요. 그 다음이 K-푸드, K-뷰티, 그리고 우리가 아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K-컨텐츠 순서고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 팬덤의 파워가 이제는 언어학습 시장까지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제부터는 좀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이 열풍이 얼마나 뜨거운지 한번 제대로 느껴보시죠. 바로 한국어 능력 시험, 우리가 토픽이라고 부르는 시험의 데이터를 통해서요. 혹시 토픽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면 말 그대로 한국어 능력 시험이에요.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의 한국어 실력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 지원자 수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진짜 놀랄만한 숫자 나갑니다. 준비되셨나요? 지난 4년 동안 이 토픽 시험 지원자 수가 자그마치 4배가 늘었습니다. 4배. 이게 바로 우리가 열풍이라고 부르는 것의 실체인 거죠.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 성장세가 얼마나 가파른지 그냥 눈에 확 들어오죠. 2022년에 36만 명이었는데 매년 계속 늘어서 2023년에 42만, 2024년에 49만, 그러다가 2025년에는 드디어 55만 명을 넘어설 걸로 보입니다. 이건 뭐 거의 멈출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라고 봐야겠죠. 자, 네 번째 섹션입니다. 전 세계로 확장되는 시험. 이렇게 수요가 폭발하니까 당연히 시험 시스템도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인터넷 기반 시험, 그러니까 IBT가 엄청나게 빨리 늘고 있다는 점이에요. 보세요. 2025년에는 13개 나라에서 볼 수 있었는데 바로 다음 해인 2026년에는 네팔, 인도, 바레인 같은 나라들이 추가되면서 17개국으로 늘어납니다. 한마디로 이제 전 세계 어디서든 더 편하게 시험 볼 수 있게 인프라를 막 깔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모든 이야기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쪽이 있기 마련이죠.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이 사실은 우리 한국어 교육 시스템 전체를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는 이 화려한 K컬처 열풍 뒤에 숨겨진 어떻게 보면 좀 아픈 성장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마 좀 충격받으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모든 한국어 교육을 현장에서 책임지고 있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분들 3명 중에 2명이, 그러니까 67%가 비정규직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엄청난 수요를 떠받쳐야 할 교육 시스템의 기반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다는 신호죠. 상황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이 표가 딱 보여주네요. 양쪽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쪽에서는 배우고 싶다는 학생들의 수요가 막 폭발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쏟아지고 시험 응시자 수는 역대 최고를 찍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 이걸 가르쳐야 하는 교육자들의 현실은 어때요? 고용은 불안하고 임금은 낮고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죠.
이 엄청난 차이, 이 간극이 바로 우리가 지금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한류, 과연 지속 가능할까? 이 뜨거운 열풍을 계속 이어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미래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딱 이겁니다. K컬처 열풍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교육 인프라와 지원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사실 배우려는 사람들의 열정은 이미 차고 넘쳐요. 준비는 끝났죠. 문제는 그 열정을 제대로 받아줄 수 있는 튼튼한 교육 시스템, 그리고 제대로 된 지원이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는 한국어를 배울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한국은 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준비가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